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늘 이야기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늘은 거의 대부분 사 먹습니다. 궁금해서 이런 몇 가지 품종 그냥 키워보는 거지, 키워보고 싶어서 많이 심지는 않는다. 즉 자가 소비용으로 조금 먹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코끼리 마늘은 제가 꽃을 보기 위해서 심은 겁니다. 꽃을 보기 위해서요. 아직 여기 좀 양파를 제가 아직 못 심었습니다. 이 양파 심으러 비워둔 자리고요. 옆엔 쪽파가 있고, 여기도 있고 좀 옆에 조금 더 마늘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거는 코끼리 마늘이고요. 보신 봐도 대가 튼실하고 굵죠. 이렇게 굵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여기 홍산 마늘입니다. 홍산 마늘 이렇게 잠시 보여드리고요. 자, 마늘의 이제 특징을 잠깐 보시면요. 마늘은 여긴 두 폭이 올라가나? 내가 두 개 넣는갑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하나 그냥 잘라내면 됩니다. 뽑아서 다른 거 옮겨도 되고요. 잘라내도 된다. 이제 마늘의 특징은요. 마늘은 그 잎이 비대한 것, 잎 줄기, 그렇게 인경이라 하죠. 비늘잎이죠. 비늘잎.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렇게 누워서 그런 것도 있고 똑바로 안 큽니다. 어릴 때는요. 이게 반듯하게 잘 안 자라요. 하지만은 잎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생기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냥 편의상 줄기라고 합니다. 잎줄기. 하지만 진짜 줄기가 아니고 가짜 줄기죠. 왜? 잎이 서로 감싸서 하나의 줄기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줄기는 아니다. 줄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잎줄기라고 그냥 호칭을 합니다. 엽신, 엽초 이런 전문적인 용어도 있는데 그냥 쉬운 말로 요것을 잎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용어 놔두고요. 그리고 마늘에는 이제 주로 많이 생기는 병이 뭔가 하면 녹병, 요 잎 뒷면에 이렇게 생기는 녹병, 그리고 잎 끝에 생기는 잎 마름병, 그리고 이제 뿌리 쪽에 생기는 흑색 썩은 균핵병. 이제 대표적인 병이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제피곰팡이도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냥 크게 대표적인 병이 그렇다. 그래서 흑색성 균핵병 같은 경우는 마늘을 심기 전에 종자 소독약인 30 베노람, 베네트 티수아르죠. 30 베노람에 이제 소독을 해서 심고요. 그리고 녹병이나 잎마름병은 이제 약을 좀 쳐주셔야 됩니다. 이제 녹병이나 잎마름병은 곰팡이병입니다. 그래서 곰팡이에 듣는 그런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르겐, 스트로비, 그리고 프린터, 살림꾼, 이런 것들 약들 가지고 약을 쳐주시면 되는데요. 금년도는 가을이 좀 특이합니다. 가을이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안개도 자주 끼고 이슬도 오기 때문에 한번 방제를 해주시면 그래도 병이 안 걸린 상태에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좀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충으로는 문제되는 벌레가 고자리 파리, 그리고 뿌리 응애, 이게 문제입니다. 고자리 파리하고 뿌리 응애는 이제 뿌리를 주로 가해하는데요. 뿌리를 가해하게 되면 뿌리는 사람으로 말하면 입입니다. 음식을 먹는 그런 기관이 잎이잖아요. 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물은 뿌리가 비료라든지 수분을 섭취하는 그런 우리 사람의 말하면 잎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우리가 임플란트 하느라고 이빨을 다 빼고 나면요, 임플란트 하는 동안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요 살이 쭉 빠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뿌리 응이라든지 고자리 파리가 가해라면요, 결국 지하부가 약해지니까 지상부가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TRU를 중요시 하는데요. 물론 이제 강합성 관계에서 CN율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튼실해야지 지상부가 잘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고자리 파리, 뿌리 응애 이런 것 때문에 밭을 장만할 때 마늘은 피리, 토양살충제 좀 뿌려 주셔야 됩니다. 마늘에는요, 뿌리 줘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출발할 때 기본적으로 석회 뿌려 주셔야 되고요. 밑거름으로 복합비료 뿌려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늘은 무엇보다도 퇴비가 중요합니다. 퇴비가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생육의 차이가 난다. 퇴비 중요하고 붕사 넣어 주셔야 되고,
요런 기본적으로 이런 거 넣어주고 토양살균제, 토양살충제. 뭐 토양살충제는 예를 들어서 뭐 카운타라든지 이런 그 고자리 파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넣어주고, 토양살균제는 뭐 후창 입제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흑색성인 균형병도 같이 방부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한두 개라도 이제 생략, 뭐 생략해도 마늘은 큽니다. 크는데 이제 생략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나중에 그 성장하는 거 보면 차이가 난다. 저는 그리고 또 이게 뭘 더 넣는가 하면요, 이제 훈탄이라고 하죠. 나무째. 이제 이런 데서 뭐 전지도 하고 하다 보면 조금 태울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모아놨다가 제가 이런 데 활용을 합니다. 훈제, 훈탄, 나무째. 이게 판명으로 시판되는 거는 바이오차를 검색하시면 20kg 포대로 담아가지고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 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마늘은 뭐 양파, 마늘, 쪽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백합과 작물들은 기본적으로 질소질도 꼭 필요하지만은 인산질과 특히 가리 성분이 좀 많아야 됩니다. 초기에는 잎을 비대시키고 잎을 키우고 생장을 돕기 때문에 질소질이 필요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구가 이제 굵어지고 이럴 때는 역시나 그 이제 칼리 성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마늘은 밑거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밑거름을 좀 해주시고 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월동하기 전에는 사실 이제 웃거름은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밑거름이 충분했을 경우에. 하지만은 밑거름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엔케를 살짝 해주시고 난 다음에 월동하는 게 그 다음 봄에 깨나는 힘이 훨씬 다릅니다. 깨나는 힘이. 그래서 가을에 웃거름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는 기본적으로 밑거름을 충분히 줬느냐 안 줬느냐 거기서 출발합니다. 예, 밑거름을 줬느냐 안 줬느냐. 참고로 돌은 여기 비닐 날라갈까봐 제가 눌러놓은 겁니다. 사보를 한 삽 흙을 떠나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그 강돌 가지고 제가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돌을 좀 얹어 가지고 이렇게 돌이 보니까 좀 혹시 궁금하실까 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밑거름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저는 웃거름을 하지 않고 겨울을 나고 이제 그러면 언제 그러면 웃거름을 할 것인가? 이제 2월 말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겨울잠을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겨울잠을 깨우기 위해서 그때 요소를 살짝 합니다. 양파도 그 발이 가는 그 프릴 요소라고 있습니다. 그레놀 요소, 프릴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그 알갱이가 작은 그 프릴 요소 가지고 좀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뿌려주지 말고요. 그냥 잠을 깨운다는 느낌으로 뿌려주시고 나서 이제 3월달, 4월달 두 번 더 추비를 대주시면 그때는 엔케로 합니다. 3월달, 4월달은 엔케로 하는데 마늘은 왜든 웃거름도 4월 말 전에 끝을 내야 된다. 5월, 6월 달에 가서 뿌려주면 그때는 마늘이 벌마늘이 됩니다. 그래서 밑거름, 웃거름 2월 그때는 요소를 하고요. 그리고 3월, 4월은 NK 이렇게 비료를 해주시면 정상적인 시비가 되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밑거름을 제대로 못 넣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예, 이건 참고로 그 코끼리 마늘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심은 거고요. 이제 한지역 마늘은 이제 벼베기 끝내고 지금 심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지금 큰 차이 안 납니다. 한지역은 지금 심어도 충분합니다. 지금 마늘 심어도 될까요? 라고 묻는 분도 계신데 난지역은 이제 지나갔고요. 한지역은 지금 심어도 된다. 늦어도 12월 초까지 심으면 되는데 이제 12월 초에 심는 것과 11월에 심는 것은 나중에 생육에 좀 차이는 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금년도는 이제 이게 겨울에 그 부직포, 흰색 부직포를 덮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 지난해는 저는 안 덮었습니다. 장기 일기예보에 따뜻한 겨울을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안 덮고 보냈는데 금년도에는 저도 양파나 이렇게 마늘은 그 흰색 모짜리 부직포를 좀 덮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역에도 혹한이 온다고 합니다. 여기 혹한이 오면 보통 영하 18도에서 20도거든요. 그러면 이런 홍산 마늘은 최저 생육 온도가 영하 8도입니다. 그래서 좀 덮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코끼리 마늘도
영하 15도까지 버틸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한번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덮어주는 방법은 그냥 여기에 바로 부직포를 덮어도 관계없습니다. 왜? 이게 잎이기 때문에 줄기가 부러진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덮어줘도 관계없는데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잎을 좀 세워두고 싶으면 강선 할대를 꼽아가지고 그 위에 터널형으로 그렇게 덮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직포를 한번 덮어주면 온도 2, 3도는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가지고 혹한 특히 바람도 불고 추위도 오고 눈도 오면 그때는 우리 체감온도도 훨씬 그 추워지듯이 이런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덮어주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입마름병이나 녹병 이런 부분들은요 별도로 한번 더 설명드리고요. 참고로 마늘은 그 쪽파 마찬가지입니다. 양파 마찬가지고 입마름병 때문에 이 끝이 마르기도 하고요. 이 끝이 이렇게 마르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보입니다. 마르기도 하는데 문제는 칼슘이 결핍 때도 잎 끝이 마릅니다. 칼슘하고 붕소는 이동이 느린 원소입니다. 밑거름으로 충분히 줬는데 왜 마를까? 그때는 수분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마늘이나 양파는 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습한 건 싫어한다. 과습한 거는 특히 양파 같은 경우는 모종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을 심할 정도로 야 이렇게 물을 줘도 되느냐 싶을 정도로 물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활착이 된다. 마찬가지 이 마늘도 양파도 가뭄을 타게 되면요 그 칼슘이 물감불 이동하기 때문에 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끝이 그게 입마름병과 칼슘 결핍으로 오는 끝이 마르는 거는 정세가 비슷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예, 정세가 비슷해가지고 이게 입마름병일까, 그냥 그 칼슘 결핍일까.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요, 입마름병은요 마른 부위에 이제 살짝 뭐 잿빛 곰팡이들은 약간은 차이 나는데 큰 차이는 육안상으로는 못 느낍니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이렇게 마늘 이야기 잠깐 해봤습니다. 입마름병 같은 경우는 또 역시나 같은 진균이니까요. 뭐 다코닐이라든지 이런 그 기본 살균제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마늘에 등록된 약은 많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고자리 파리를 이제 그 요것 하나의 이제 그 팁인데요. 이제 고자리 파리에 보통 이제 잎제를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토양살충제는 그 약효 기간이 한 30일에서 길게는 50일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겨울을 나면 어떻습니까? 벌써 약효 다 끝났다. 그러면 2월달 해동하면서 그때 토양살충제를 한 번 더 뿌려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물로 그 관주, 즉 농약을 희석해서 그 물조리라든지 텃밭에 물조리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대농들은 분무기를 통해서 줄 수 있는데 그 살충제 서미치온이나 비카드 이것을 물에 희석해 가지고 1100으로 희석해서 물을 주듯이 그렇게 간주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마늘이나 양파 이런 데 물 주잖아요. 그럴 때 비카드나 서미치온 희석해 가지고 간주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마늘은 사실 농사짓기 쉬워요. 이제 이 마늘은 솔직히 조금씩 앉아가지고 이게 심는 게 좀 힘들고 무릎 아파서 그렇지 크게 뭐 풀도 이렇게 또 비닐 멀칭하면 요 사이에 조금 나오는 거 이런 거 좀 뽑아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마늘은 좀 농사짓기 쉽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시 마늘 이야기 해봤습니다. 늘 멋진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